해야 되겠네요. 좀 진하게 하면서 그것도 좀 두 숟갈 넣어요. 음. 세계일보예요. 세계일보. 2026년도 2월 9일자 기사. 18억 나는 평생 무독책자. 서울 청년 80%는 나무집 산다. 뭐 젊은 사람 나무집 살겠죠. 서울 집이 18억 간다고 그러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20, 30세대, 2030 세대의 무주택 가구 수가 100만에 육박하며 뭐 서울 집들이 집값이 있는데 젊은 2030 세대들이 경기도면 몰라도 서울 집 사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뭐 그런 지역에서도 두부 맞벌이 하고 그러면 대출 끼고 그냥 사더라고요, 아파트들. 인천 경기까지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자 가구는 약 205만에 달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택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가구주 기준 무주택자 가구는 361만 2,321 가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일에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주택자들이 좀 내놓고 그러면은 또 대출도 6억에 갖다. 근데 6억이면 많죠. 얼마나 더 대출 받나 그런 거 사는데.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가구 기준 무주택자 가구는 361만 2,321 가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일에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뭐 임대 사업자로 그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좀 집을 내놓고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람한테다가 대출도 좀 늘려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수도권은 204만 5,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는 99만 2,856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통계 작성이 이후 최대치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뭐 39세 40세까지는 부모가 무슨 뭐 유산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경우 빼고는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서울에 집 외벌이로 혼자서 벌어서 사기는 힘들죠. 대출을 많이 끼고 사면 몰라도 전세나 뭐 대출 많이 끼고 그 두 맞벌이를 해서 그렇게 사는 뭐 몰라도 거의 좀 힘들 거야 아마. 18억 가는데 어디만큼 벌어야 되나요? 2015년 79만 9,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가 근접했다. 갈수록 집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 8,440 가구다. 수도권은 66만 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은 21만 6,129구. 정부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자주택자나 무슨 임대 사업자를 갖다 이렇게 그 너브를 쓰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집 사면은 갖다 임대 놓으면 임대 사업자 되는 거죠.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128만 8,440가구다. 수도권이 66만 6,640가구. 이 가운데 서울이 비싸죠. 21만 6,120가구로 집계됐다. 모두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소치다. 뭐 부부 맞벌이 하면서 경기도 쪽은 좀 가능할 거야 아마.
전국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 서울이 아마 집값이 세니까 그러겠죠. 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꼴은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진 셈인데 서울은 20%에 미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요새 뭐 30대, 40대 부모의 또 자녀가 손주가 있는데 이제 무슨 부모들이 겨우 집을 장만하기도 힘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야 된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야 손주가,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던 세대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자기 부모들 세대는 쓰기에 바쁘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 뭐라죠? 어? 할아버지 할머니, 예, 조부 뭐라 하죠? 그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 부담이 커졌다.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서울에다가 은행 돈으로 집 사서 이렇게 투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사서 갚아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6만 6천 원으로 전 연령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 이어 두 번째 많은 수준이다.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03만 6천 원, 증가율은 0.9%에 그쳐 전 연령대 가장 낮았다. 자기 임금은 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율로 1.2%에 머물렀다. 소비를 하지 말고 젊은 시절에는 모아야 되겠죠. 한편 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어섰다. 18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형 매형 매수가 어려워지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중소형 면적으로 쏠린 영향을 풀이된다. 작은 거로 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강남으로 가겠다. KB 부동산 월간 주택 시 계열 통계에 따르면 한강 이남은 11개구, 강남, 서초, 통파, 강동, 양천, 강수, 영등포, 동작, 관악구, 구로, 군청구, 전용은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경우 가격은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평균 17억 8,561만 원보다 0.96%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8억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로 상급지 선호 수요가 대형이 아닌 중소형으로 소형으로 바뀐 거죠.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여전하지만 대형 평형보다 대출 접근성이 높은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세계일보 2026년도 2월 9일자 기사 18억 나는 평생 무주택자 서울 청년 80%는 나무집 산다라는 기사예요. 그렇겠죠. 서울이 집값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임대사업이라는 허울을 쓰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좀 내놔야 돼요. 그래야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좀 가질 수